최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서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에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전남 동부지역본부의 행정을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광주시가 각종 조례의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부의나 통할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 106개 조례의 143개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일상용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서도 가마는 고려로, 허위는 거짓, 평방미터는 제곱미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위한 조례와 함께 답례품 준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이종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이후 국회 입법으로 15년 만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복지와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16개 시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그래서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더 큽니다. 기부금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어디에 사용할지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답례품으로 사이소몰에 입점한 농수산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관련 연구 영역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이나 도심관광 상품권 등 특색 있는 답례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사시는 여러 대구를 고향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8년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기부금이 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공익 사업을 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기부자들한테 제안하고 비전에 기반해서 전국의 관계 인구가 확보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강원도 춘천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나 개발 사업에도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춘천시가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춘천방송총국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걸림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2030년까지 1년 단위로 수계 유역별로 총인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의 목표 수지를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작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는 수질오염 총량제 규제 대상입니다. 현재는 여유가 있지만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돼 오폐수가 늘면 향후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춘천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규제 해제 대상 가운데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원도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해당 부하량 내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개발 부하량 소진이 될 시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한강 수계기금 배분 방식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은 북한강 하류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심하게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강 수계기금을 나눠줄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지식 산업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민선 8기 춘천시의 전략은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시민이 4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돼 38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김모 씨에게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 구금한 데 이어 폭행과 고문 등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경찰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서남권의 조선산업인력정책연구토론회가 내일 호텔 현대에서 열립니다. 산업연구원 등은 최근 수주 물량 급증에도 생산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 조선업계의 큰 현안으로 떠올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 서남권에서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인력 정책이 필요한지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4차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하반기 융자 규모 70억 원을 배정했으며 올해 융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는 0.5%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과 사용 목적에 따라 융자 한도는 1억 원에서 30억 원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28일까지 사업체 소재지의 시, 군, 관광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직무평가에서 석 달째 선두를 기록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위로 6계단이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난달 직무수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김 지사는 긍정평가 68.4%로 전체 1위였고 강 시장은 긍정평가 47.1%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에서 28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8,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이미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지역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저해와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 과승, 무면허 등 해양 안전저해 행위와 감금 폭행,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은 올 상반기 안전저해 사범 246명과 인권 침해 사범 26명을 검거했습니다.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5곳이 환경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업체 등 모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정 폐기물 보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전남의 한 시멘트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은 1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는 8도까지 떨어지면서 높은 산지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낮에도 꽤 쌀쌀하겠고요. 모레 평년과 비슷해지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가을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남의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서해안 지역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들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화순 16도로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고흥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영암과 강진, 장흥 17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